네, 안녕하세요. 4월 16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셋과 라그랑지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오늘은 이제 공부를 막 그렇게 많이 해본 거는 아니라서 일단 쭉 따라가다가 그냥 생각한 것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김남호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네, 뒤에 이제 발표를 좀 들어오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셋과 라그랑지 정리가 있는데, 코셋과 라그랑지 정리. 근데 이제 파이나이트 사이클, 그러니까 유한한 사이클릭 그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봤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Z 코션트 NZ에 더하기를 준 그룹을 봤었는데,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K, 요 0 또는 1 이런 애들은 NZ를 쿼션트를 한 거니까 N의 n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애들 땡땡땡 이렇게 해서 n-1인 애들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요 k 이거 뭐라 그러죠? 요렇게 된 애를 k 플러스 mn이다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조인트 유니언을 한 애들을 이제 한 애들이 그 정수가 되는데요. 디스조인트 유니언은 혹시나 이제 저도 조금 까먹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붙인 집합들을 다 합집합을 한 것이라서 그 중복됨 없이 그런 식으로, 네, 집합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 구조가, 군 구조가 이제 A와 B를 더하면,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를 한 거랑 같다라는 건데, 얘가 N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N을 넘어간 만큼, N의 배수만큼을 또 빼서 N을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 구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는 요런 식으로 K 바라고 쓴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노테이션은 그대로 따라갔고요. 그래서 NZ에다가 더하기를 준 그룹은 Z에다가 더하기를 준 그룹의 이제 서브 그룹이 돼서, 그래서 Z 바 NZ를 얘 자체도 이제 Z 쿼션트 NZ도 이제 그룹 스트럭처를 가진다라고 이제 하셔서, 그래서 이제 얘도 분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서브 뭐죠? 부분군이 된다. Z 쿼션트 NZ가 이렇게 되는 거죠. Z의 부분군이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코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거를 우리가 정수에 대해서 봤었는데, 일반적인 군 G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군 H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얘를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수를 통해서 이제 얘를 봤던 것처럼 얘네 둘의 관계와 이제 요 쿼션트의 관계를 좀 이제 오늘은 좀 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얘가 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H, H가 G의 부분군이다라고 했을 때, 어, 요런 관계를 준대요. 릴레이션을 준대요. 그래서 G와 G 프라임이 요런 관계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G와 G 프라임이 이제 G의 원소겠죠. 이렇게 된다면, G의 인버스와 이제 G 프라임을 연산을 한 것이 H의 원소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그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얘를, 그러니까 G 프라임, 얘는 뭐 당연히 이제 G의
원소이긴 한데 사실은 H의 원소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인버스를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요게 조금 뭔가 왜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 네 그래서 요걸 좀 써놨고요. 그리고 이거를 G 쿼션트 H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인버스를 연산을 왼쪽에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프트 코셋이라 그래서 여기다 L을 쓰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얘가 왜 얘랑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네, 해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일단은 의문점을 가진 채 이제 넘어갔고요. 그래서 예시로 Z 쿼션트 4Z에 대해서 볼 건데 요게 이제 0바, 1바, 2바, 3바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예시를 보면 이제 1바와 5바와 9바, 13바 땡땡땡 해가지고 4n 플러스 1바 요게 이제 같은 거죠. 이렇게 요게 같은데 그래서 1하고 5하고 릴레이션이 되고 5하고 9하고도 릴레이션이 되고 9하고 13하고도 릴레이션이 되고 땡땡땡 이렇게 있겠죠. 그거를 그 릴레이션을 G 인버스에다가 G 프라임을 연산을 한 것이니까 지금은 더하기니까 여기 얘의 인버스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랑 5랑 그 연산을 하게 되면 얘가 4가 나와서 4G의 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랑 여기 5랑 9니까 마이너스 5랑 9랑 더하기를 하면 얘도 또 4가 돼서 4G의 원소가 되고 뭐 이런 것도 되겠죠. 1하고 13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3이 되면 얘가 10인데 얘가 4G의 원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예를 주셨는데 예시를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G가 Z고 1대1 대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H가 지금 4Z고 이렇게 됐을 때 2, 5, 9, 3, 13 이런 애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은 G의 원소인데 G가 Z인 거죠. 정수인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이제 1의 역원이고 마이너스 5도 5의 역원 그다음에 마이너스 9도 9의 역원 얘네들도 이제 G의 원소인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더해서 4가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 걔가 이제 H의 원소가 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근데 여기까지 하는데도 요 질문이 해소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잘. 예시는 예시일 뿐이지. 그래서 일단은 네, 넘어가서 그래서 요 L을 준 요 릴레이션을 얘가 이제 먼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언급이 있어서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G랑 G가 관계가 되죠. 왜냐면 이제 G 인버스에다가 G를 연산을 하면 이제 E가 되는데 걔는 H의 원소가 될 거고 왜냐면 서브그룹인 경우에 그 항등원이 원소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G랑 G 프라임이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G 인버스의 G 프라임이 이게 연산을 한 것이 이제 H의 원소가 되는데 얘의 이제 역원을 구해봤어요. 얘 역원을 구해보면 그 G 인버스에다가 G 프라임 여기다가 뭘 곱하면 E가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 G 프라임 역원에다가 G를 곱하면 그 연산을 한 거죠. 연산을 하면 얘 먼저 연산이 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그리고 얘가 항등원이 될 거니까 얘가 또 G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E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역원을 구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교환법칙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교환법칙이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연산을 이렇게 했고요. 행렬했을 때 옛날에 행렬 배울 때는 뭐 A, B는 BA이다 요게 있어가지고 A, B의 역행렬을 구하면 B 역행렬, A 역행렬이다. 왜냐면 A, B에다가 B 역행렬, A 역행렬 하면 E니까 이렇게 요 내용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H의 원소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G 프라임 이러면 이제 G 프라임하고 G하고 그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고 이게 뭐였죠? 대칭성이었나요?
시메트릭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번하고 2번, G1하고 G2가 이제 릴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G2랑 G3이 릴레이션이 되면, 그러면 얘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고, 얘가 이제 그 G1의 인버스에다가 G2를 한 것이 H 원소일 거고, 얘 때문에 또 G2의 인버스를 한 거에다가 G3를 연산을 한 것이 H의 원소일 거니까, 그래서 걔를 그냥 연산을 그냥 바로 해보면 얘가 얘는 이렇게 행동원으로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하고 3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1하고 2하고 0, 그 관계가 있고 2하고 3하고 관계가 있으면 1하고 3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저도 조금 약간 헷갈린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살짝 있었어서 그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퀴밸런스 클래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 S가 셋이고 X가 이제 원소면 S 원소면 이제 릴레이션을 S 크로스 S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서 얘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퀴밸런스 클래스 그 X에 대한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있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다라고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파티션은 S가 셋이고 그리고 요거를 인덱스드 패밀리다. 근데 이제 S의 서브셋 중에서 인덱스드 패밀리다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와 j 모든 i와 j에 대해서 같지 않으면 교집합이 0이어야 되, 공집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S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중요했던 명제가 이퀴밸런스 클래스면 파티션이다 라는 것도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배동 선생님의 아까 말씀 중에서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 네. 그냥 뭐 원소 두 개 골라서 하나는 여건 취해서 두 개 연산해서 뭔가 안에다 그 서브그룹 안에 들어갔더니 얘가 동치관계이다. 이거 뭐 증명했으니까 된 거잖아요. 근데 아, 이런 구조를 왜 생각할까라는 게 질문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정수에 대한 관측을 토대로 이걸로 추상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정수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정수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수 자체를 어떤 덧셈 기준으로서 군으로서 본다면 네. G라는 군이 하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서브 그룹으로서 N 곱하기 G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상황 자체가. 맞아요. 여기서 근데 거기 위에 숫자로 1바는 5바, 뭐 9바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네네네. 어떤 관계로서 저것들이 같은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4로 나눈 나머지가 1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듈러 비슷하게 그런 거를 표현하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모듈러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1, 땡땡땡, 5, 모두 4 이렇게 표현했었나요? 저거의 정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떨 때 저렇게 쓰는지. 저거의 정의를 혹시 1, 알고 계신가요? 1 빼기 5가 4n일 때. 요거 아닌가요? 이게 찾아봐도 중간에 까먹어가지고, 네, 까먹었습니다. 뭐죠,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B랑 합동이다 모듈러 N에서 네,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네, 그게 쓰신 게 맞아요. 근데 쓰신 게 맞는데 그것을 네. 디바이즈 혹시 했었나요? 나, 나, 디바이즈 나눈다. A 나누기 4. A 나누기 B. 그러니까 그 짝대기 쫙 긋는 기호 혹시 했었나요? 요거였나요? 요거였나요? 그냥 세로로 쭉 그리는 세로로, 네네. 아, 아, 이렇게, 네. 이게 저번 시간에 카디널리티, 구온의 카디널리티 할 때,
라그랑지 정리 네, 그때 하면서 하면서, 네, 나왔을 건데, 맞아요. 저거 모듈의 정확한 정의가 아까 쓰신 게 어쨌든 배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배수가 된다는 것도 어떤 저거 디바이스 안에 녹아져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정의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n이 a-b를 나눌 때 저걸 저렇게 쓰거든요. n이 a-b를 나눌 때, 네. n이 a-b를 나눌 때, 이렇게, 네. 이렇게죠. 네. 저기 모듈의 저게 정의인 거고, 저거를 네네네. 아까 풀었었으면 배동선 선생님 말씀처럼 a-b가 어떤 n 곱하기 어떤 꼴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거 적어주겠어요? a-b는 어떤 n 곱하기 k? a-b는 n 곱하기 k. 저렇게 적힐 수 있는 이유 자체가 혹시 디비전 띠어럼 혹시 괜찮으신가요? 디비전 띠어럼, 아니요. 디비전 띠어럼? 잠깐만, 그러니까 디비전 띠어럼 뭐였죠? 뭔가 어떤 a가 있고 네. 0이 아닌 n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나눈 못과 나머지는 유일하게 결정된다 정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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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죠. 그것 때문 네. 그것 때문에 저걸 쓸 A는,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죠, 요거. 네네.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디비전 띠어럼을 생각해 본다면 이걸로 역추적해서 가볼게요, 지금부터. 네. 저걸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죠. A는 예를 들어서 PQ 더하기 R이고, E는,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다. 이거 R이 어, 무슨 뜻이지? 여기서는 A 하나만 볼게요. 그냥 A 하나만. 네네네. 네. 그렇게 저렇게 쓰면 A만 봤을 때 그럼 A-R이 P 곱하기 Q가 되는 거잖아요. 쓰신 거에서. 그렇죠. 근데 저거 P 곱하기 Q는 저거 서브그룹 N 곱하기 G의 원소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A-R 뭐예요? 둘 다 정수고 하나는 그냥 A, 나머지는 역원을 더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네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NP인데, 네.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걸 추정해 준 거거든요. 우리가 방금 한 게.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요 네네. 예시를 보면서, 요 예시를 보면서, 요 예시랑 요 예시를 보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는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랑 쿼션트를 하는 거랑 뭔가 아직, 그러니까 얘는 알겠거든요. 어디 갔지? 얘는 알겠거든요. 근데 이거랑 일반화해서 쿼션트를 하는 거랑 아직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2 쿼션트 Z2 이거는 우리가 좀 봤으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R2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뭐 이거보다 쉬운 거 요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 했을 때 얘랑 아직은 잘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일반화라는 건 알겠어요. 일반화라는 거는 뭐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예시들을 보니까 정수에서는 그렇게 되는 걸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쿼션트를 그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겠다 정도, 이제 코셋 그렇다니까 뭐 그런 거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아까처럼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그러면 그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셋 보면서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도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코셋으로 아직 저 쿼션트 그룹을 정의하기 전인 거죠, 지금. 네네, 맞아요. 근데 그거 봐도 솔직히 크게 느낌 안 들 것 같고요. 네, 그,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그걸
공부할 때 너무 와닿지 않던 그 기억이 있어서 아, 네. 저는 이 쿼션트라는 개념, 그룹을 그룹으로 쿼션트한다라는 개념을 약간 이렇게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 R 쿼션트 H라고 하면 네. 잠시만요. H를 이제 R 퍼센트 다 H? 네. R 쿼션트 H는 말이 이상하구나. G 쿼션트 H? 아, G 퍼센트 H. 네. 네네. G 쿼션트 H라고 하면 G들의 원소들을 생각하는데 네. 거기서 H들은 무시한다라고 좀 직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G를 생각하는데, 근데 H는 무시한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Z 어, 쿼션트 4Z를 본다고 하면 네. 이제 4Z의 원소들인 4의 배수들이죠. 어, 4의 네네. 배수들은 다 무시하는 거죠.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Z 정수에서 4로 나눈 나머지 0, 1, 2, 3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n 플러스 K가 되는데, 얘가 이제 K가 0, 1, 2, 3이고, 1, 2, 3. 근데 얘를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냥 K만 나온다. 네, 저는 네. 이런 직관을 갖고 있어서 그 네네네. 위에서 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왜 이렇게 정의하느냐 네. 여기 위에 있었던 여기요? 거거든요. 예, 예. 네. 저 틸다 L 저게 어떤 느낌으로 저는 읽히냐면 네. 지금 G 인버스 G 프라임이 H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G 인버스 G 프라임은 G와 G 프라임 사이의 차이인 건데 그 차이가 H에 들어가면 그럼 그냥 G랑 G 프라임을 같은 걸로 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H에 있는 음. 애들은 그냥 없는 걸로 치겠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럴듯합니다. 뭔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G랑 G 프라임 사이는 뭐였죠? 잠시만요. 이- 사이는 없는 걸로 예. 치. 네. 네. 그 어떤 그 차이가 H에 들어간다는 건, 그렇죠, 그렇죠. 그냥 G랑 G 프라임을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같은 걸로 보겠다. 맞아, 맞아. 음, 중간에 짬뽕 돼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퀴버런스 릴레이션이 같다의 추상화라고 본다면, 네네네네. 이 쿼션트 그룹에서 G랑 G 프라임을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죠. 음, 음, H만큼은 무시하면서. 음, 음. 죽인다라는 표현 자체도 저도 그런 직관적으로 유현수님 결을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약간 수학적인 용어를 조금 더 해보자면 항등원으로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네. 음, 그래서 항등원으로 음.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했던 뭐 커널이니 뭐 그런 얘기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여부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항등원이니까. 커널도, 네. 감사합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정리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각각에 있는 G들을 이제 G 바를 G 프라임을 모아놓은 애들인데, 근데 이게 릴레이션이 있는 애들, G랑 릴레이션이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걔를 써보면 얘니까 이렇게 되겠죠. G 인버스랑 G 프라임을 연산해서 H에 들어가는 원소인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 왼쪽에다가 G, G 이렇게 연산을 해버리면 얘는 날리고 그래서 G 프라임이 GH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GH를 모아놓은 애들이다 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현으로 GH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표현된 애가 키밸런스 클래스가 된다라는 거죠. G에 대한. 그래서 이걸 이제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하면 GH를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한 거랑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니까 뭐 G가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나뉘어진 애들을 약간 빵처럼 그렸는데 아무튼 이런 애들을 유니온을 한 거니까 이제 그 파티션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될 거고요. 그래서 정의로 어 그러니까 부분군 H와 분 G가 주어졌을 때 그 G 코션트 H를 레프트 코셋으로 해서 밑에 이제 나오는데 레프트 코셋으로 해서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네 했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정수에서의 관찰을 일반화를 한다고 네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마크로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라이트 코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 맥락으로 따라가면 이제 뭐죠? 얘는 이제 오른쪽에 돼 있으니까 G를 오른쪽에다 연산을 할 거고 그래서 HG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한 거는 라이트 코셋이고 왼쪽에 한 거는 레프트 코셋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의를 할 때 왼쪽만 정의를 했는데 오른쪽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르잖아요. 레프트랑 라이트랑. 근데 왜 레프트를 좀 우대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라이트에 대한 거는 라이트로 정리하면 안 되나요? 얘를 찾아보려고 그랬다가 까먹어서 안 찾아봤고 못 찾아봤거든요. 어, 아벨리안 그룹이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아벨리안 그룹이 아니면 상관 있잖아요. 아, 그쵸. 상관 네.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랑 네. 그때도 이런 관찰이 똑같이 성립을 할까요? 하, 그 약간 저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레프트 라이트니까 약간 대칭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막연하게 그냥 어디서 뭔가 본 걸로 그 정규 부분, 그 노멀 서브 그룹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안 다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다루면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넘어갔긴 했거든요. 아, 그 문제 때문에 뭔가 지금의 관찰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되는 애들은 어떤 특별한 뭔가 있을 수 있고,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찾아보고 네, 그, 네, 여기서 관찰을 좀 더 명료하면, 네, 어, 일단 뭐 한 가지는 이제 라이트 코셋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를 우리가 전개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네, 그거인 것 같고요. 그거는 뭐 해보면 알겠죠.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음, 네, 두 번째는 레프트 코셋하고 라이트 코셋하고 그러면 완전히 의미가 같을까?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G가 하나 고정이 돼 있을 때 그 G가 만드는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걔가 같을 때는 언제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을 때는 이제 교환이 될 때는 교환이 될 때는 되는데 네, 그 교환이 안 되지만 그게 같을 때도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아, 거죠.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네, 네. 이- 그래서 사실은 김원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게, 그 GH랑 HG가 모든 원소 G에 대해서 같아진다는 건 H가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뜻과 동치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예, 노멀 네. 서브 그룹이라는 개념이 이게, 어, 왜 나타나는지 볼 수 있는 한 가지 관찰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노멀 서브 그룹을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그러면 얘는 좀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네, 음. 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어, 네, 그리고 위에, 여기서 좀 위에, 네, 여기요. 여기요? 네네. 저 네, G는 하고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저거 표현하셨잖아요. 네.
저렇게 하기보다는, 네. 일단 저렇게 표현하면, 어, 일단 등호가 성립을 안 하고요. 아, 그런가요? 네, 얘는, 얘는 사실 거기 그 영상에 나온 거 따라가면서 이렇게 했는 건데, 아, 얘가 틀렸나 보죠? 네네. 하려면, 그냥, 유니언을 하거나, 네, 아니면 디스조인트 유니언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 네, 이제, 다른 집합을 잡아서요. 네. 예를 들어, 어, S라고 하고, S를 G의 부분 집합인데, S를 부분 집합이요? 네, 부분 네. 집합인데, 더 complete set of representativ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G 바라는 게 그, 네. G 바랑 다른 뭐 G 프라임이 있어서 G 프라임 바랑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디스조인트 유니언을 하려면 고정된 G 바에 대해서 리프레젠테이티브를 G랑 G 프라임이 두 개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하나씩만 골라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G를 파티션 할 수 있게 각각 G바들을 다 찾으려면 네. G바에 대응하는 대표원들을 하나씩만 고른 그 음, 집합을 구성해서 그걸 S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그 S에 있는 원소 G에 대해서 G바들을 디스조인트 유니언하면 이제 G가 나오죠. 음, 아, 네. 그래서 정확히 쓰려면 G는 유니언하고 그냥 유니언 아래에 네. 스몰 G인 라지 G 이렇게 하거나 네. 네, 그리고 뒤에 G바 하거나 아니면 이거든 디스조인트 유니언하고 이제 G인 S 하고 G바 아, 이렇게 하거나 둘 중 하나로 해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레코드 된 걸 보고 추가적으로 네, 고쳐보겠습니다. 그렇고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근데 네, 그 레프트 코셋이랑 라이트 코셋의 의미가 완전히 같을까라고 유현수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었는데 사실 어 여기 강의에서도 보면은 레프트 코셋이랑 라이트 코셋이 갈리는 건 결국에는 G하고 G 프라임에 주는 관계에서 그 순서 때문이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여건을 앞에 걸 취할 것인지 뒤에 걸 취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갈리는 거고 근데 여건을 취하는 그 원소들은 결국에 임의 원소들을 뽑는 건데 완전히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연산이 교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연산의 교환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뭔가 그 코셋의 정의에 들어가는 그 여기 물결 표시되어 있고 관계 네, 있잖아. 그 네. 관계 자체 어, 관계가 좀 임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해를 그러니까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이 관계에서 좌항하고 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G하고 G 프라임이 있는데 네. 어떤 거에다가 그 여건을 취해줄지에 따라 어, 이 관계를 이 관계를 어떤 거에 여건을 취해주는 걸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레프트 코셋이나 라이트 코셋이 갈리는 거고 그런가요? 잠시만요. 네 여기 영상에서도 보면은 네. 그 L 관계가 있고 R 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어, 하는 걸로 봤어가지고
어, 네, 여기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것에 여건을 취해주느냐가 아니고 단순히 교환 법칙에 대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면 G, G 프라임은 이렇게 된 거고 G, G 프라임은 얘는 이제 G 프라임, G 인버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어떤 걸 여건을 취해줄 거냐라는 거는 음, 이거냐 이거냐를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거랑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아 제가 좀 그 노테이션을 좀 잘못 좀 잘못 봤던 것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레프트에 관한 관계는 G 여건 곱하기 G 프라임이라고 생각했고 네. 라이트에 대한 관계는 어 G G에다가 G 프라임의 여건이 취해진 거라고 아, 했던 거. 그러니까 얘를 얘로 보신 거죠? 생각을 하신 거죠?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그, 근데, 어, 저, 오른, 그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그, 맞나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랑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랑 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왼쪽에 인버스 있는 게, 왼쪽에 인버스 있는 게, 네, 그렇죠. 아, 맞네요. 네. 네. 아, 그럼 얘를 바꾸겠습니다.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걸. 왼쪽에 인버스 있는 게 라이트. 아, 레프트. 네. 네. 음, 그걸 R하고 L을 지우실 생각을 하시다니. 저 좀 놀랐어요. 귀찮아가지고. 전 위아래 거 옮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것만 바꾸면 되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었죠? 뭘 까먹었네. 음, 그래서 레프트 코셋하고 라이트 코셋이, 어, 좀 거의 뭐, 네.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아, 어떤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네네. 아,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닌가요? 뭐, 제 멋대로 그렇. 해석해봤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게 그거 아니냐, 맞나요? 네.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게 그건가? 잠시만요. 다른 거 아닌가? 이게 그러면 근데, 네. 노나벨리안 그룹 하나를 가져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되는 게 저는 이 G로 쓰면 아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단위근을 가져다 놓고 연산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 아베길리안 그룹이 아닌 거를 가져다 놓고 주면은 그게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노나벨리안 그룹 하나만 제시해 주세요. 뭘로 근데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노나벨리안 그룹이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쉽지 않습니다. 저 그래서 노나벨리안 그룹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연산을 더하기 곱하기 일단 안 되고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뭔가 없나요? 근데 그 레프트 코셋이랑 라이트 코셋 릴레이션 정의를 할 때 네. 그냥 예를 들면 A, P 그러니까 여기면 G, G 프라임이면 G, G 프라임은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인버스만 앞에냐 뒤에냐 아닌가요? 아, 인버스만 앞에냐 뒤에냐. 아, 어차피 G랑 G 프라임은 모두 다 G의 원소일 테니까 그러면 얘를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 어차피 임의 두 원소를 뽑은 거면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제 레프트 코셋이면 이제 G 인버스 G 프라임이 될 거고 라이트 코셋이면 G 그다음에 G 프라임의 인버스
G, G 프라임의 인버스. 네. 라이트 코셋이면요? 네. 아, 그렇죠. 라이트 코셋이면. 순서 바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G 프라임 연산하는데 앞쪽에서 인버스로 할 거냐, 뒤쪽에서 인버스로 할 거냐. 정의상으로는. 근데 그러면 정의상으로, 야, 이거 좀, 어, 좀, 저는 좀 재밌는데, 정의상으로, 그러면 G 프라임, G랑 G 프라임이 각각 고정이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G 인버스 G 프라임이 되는 거고, 각각 고정된 상황에서는 이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 둘이 같다고 할 수 있나요? 방금 증명했잖아요. 방금 질문했다. 아니, 근데 얘네 둘이 같다는 게 뭐랑 뭐가 같다는? 얘네 둘이 같다는,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근데 그, 드모를 쓰신 거죠, 중간에? 그, 네. 아, 이, 잠깐만요. 릴레이션이 시메트릭하다고 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네. 시메트릭하다고 했구나. 네네. 근데 그건 그런데 배동 선생님 지금 네, 드모를 계속 쓰시는 게 네. 뭔가 이제 잘못 쓰고 계신 아, 것 같은 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그, 정확히는 if and only if 쓴 다음에 한쪽이 H 아, 원소다라고 그렇군요. 서술하는 게 정확히는 맞겠죠. 네, 죄송합니다. 싹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길이는 시메트릭이니까 같은 건데, 오른쪽 길이는 다르죠. 다른 원소니까. 음, 그래서 오른쪽 길이가 이제 H에 들어간다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그렇죠. 아, H인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아, 왜 맞네, 맞네. 시메트릭이 됐냐 하면 저 오른쪽에 있는 원소의 인버스를 취해보면 이제 아랫게 나오잖아요. 네, 오른쪽 맞아요. 네, 에 있는 거. 맞습니다. 뭐 그랬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H는 서브 그룹이니까. H가 서브 그룹에서 가장했으니까 어차피 걔도 그룹일 거 아니, 네, 네, 그룹이니까 인버스는 있을 거고. 네, 네, 네. 아, 네. 그러면 김진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얘기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뭐 G 프라임 이렇게 쓰신 거는 그냥 그런 거고요. 그냥 네, 정합을 맞춘 거고, 네, 김지원 선생님의 직관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려면, 네. 더 봐야 돼요. 노나벨리안 그룹을 봐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아, 왜냐면, 레프트 코셋하고 라이트 코셋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거든요. 랩토 근데 색깔. 네, 네, 네. 그 예시를 보려면 노나벨리안 그룹을 봐야 되고, 아, 사실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노나벨리안 그룹은 이제 원소 6개짜리 시메트릭 그룹이죠. 그걸 봐야죠. 그 삼각형, 그냥 이걸 진짜 보죠. 삼각형 네, 하나 그리고, 네. 어, 아니면은 제가 좀 해주세요. 화면 네. 공유를, 예, 하겠습니다. 이게 켜- 저 예시가 없이 계속 얘기가 되니까, 네. 네, 예시를 좀 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 그룹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 아벨리안 저 그룹의 예시로서 누가 노나벨리안 그룹은 어떻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시메트릭 그룹을 보는 거거든요. 음, 시메트릭 그룹. 이제 뭐 정확히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엔스라고 하나? 예. 그래서 S3를 좀 보면 S3라는 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요. 이제 평면에다가 삼각형, 정삼각형을 하나 갖다 줘요. 그래서 뭐 이 벌텍스들을 1, 2,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1, 2, 3이라는 점을 우리가 회전하거나, 그러니까 리지드 모션이라고 하죠. 회전하거나 대칭 이동하거나 하는 식으로 1, 2, 3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퍼뮤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꼭지점 사이에 어떤 1, 2, 3을 섞는 거죠.
그러면 이 섞는 어떤 이런 변화가 몇 가지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냅두는 거는 무조건 있고요. 이제 뭐 id라고 할게요. 이라죠, 이. 이라하고 이제 어 60도 회전하는 거 말고 120도 회전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1, 2, 3을 각각 어 2, 3, 1로 바꾸는. 네, 그러면 네, 아니죠, 이거. 이게 아니고 여길 1로 3, 보내고 2로 보내고 3으로 보내고. 네, 네, 요 어떤 회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120도 로테이션을 우리가 로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네, 로, 로로 해야 되나? 시그마랑 로였던 것 같아요. 로테이션에 로 할게요. 그럼 로가 있을 거고. 또 240도 회전이 있겠죠? 1, 2, 3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헷갈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로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120도 회전 두 번 한 걸로 봐도 되니까 이 네, 친구는 로 제곱입니다. 로 제곱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1을 기준으로 이렇게 2등 분선을 그리면은 수직 2등 분선 그리면은 대칭 이동이 가능하겠죠. 얘 기준으로. 그래서 뭐 1, 2, 3으로 대칭 이동하는 거. 뭐 세 개 있겠죠? 1 기준으로, 2 기준으로, 3 기준으로. 그래서 2 고정하고 3, 1이거나 아니면은 얘가 3 고정하고 1, 2거나 이렇게 있겠죠? 어, 제가 1 기준으로 하는 그 대칭 이동을 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재밌는 사실이 요 시그마를 적용한 뒤에 이거를 보면 어, 네. 이걸 보면 240도 회전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한 친구를 시그마라고 하면 이 두 번째 화살표는 시그마 적용하고 로, 로를 두 번 적용한 거랑 같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시그마라고 할 때 이렇게 도네를 보면 요거는 120도 회전이죠.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의 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모든 이런 이동들이 시그마의 로. 음, 근데 보통 표기를 시그마를 왼쪽에 서 그냥 왼쪽에 쓰겠습니다. 시그마 로죠. 음. 사실은 요게 이제 뭐 시그마 로 제곱이 될 거예요. 요거는 시그마 로가 될. 어쨌든 이렇게 6개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명하게 그룹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고 왜 자명하냐?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 2, 3은 이렇게 뒤집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얘들을 아무리 이제 연산을 해도 닫혀 있을 거라는 것도 보이고 역연산도 각각 있을 거고 뭐 아이덴티티도 있고 결합법칙 당연히 될 거고 함수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그룹이 되죠. 심지어 어 이제 로테이션을 딱 보면 얘는 음, 로테이션을 볼 게 아니라 그 여기서 제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야 1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고 이제 120도 회전 한 거랑 120도 회전하고 대칭 이동한 게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얘네 둘이 안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논 아벨리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논 아벨리안에 대한 어떤 명제가 나왔고 우리가 구체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S3를 가져오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면 얘가 가장 작아요. 어, 얘가 오더가 지금 6인데 오더가 5 이하에서는 전부 다 아벨리안 그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관찰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어 그래서 우리 라이트 코셋과 레프트 코셋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서브그룹을 생각해야겠죠. 서브그룹은 뭐 간단하게 사이클릭 그룹 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생각하면 E랑 로랑 로 제곱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딱 봐도 이거 Z3랑 동형이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사이클릭 그룹이면 ZN이랑 동형일 테니까. 그래서 이 H에 대한 이제 뭐 사실 시그마죠. 시그마의 레프트 코셋을 보면
잠시만요. 음, 그럼 얘는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얘. 시그마로, 이거는 시그마로 제곱이니까. 사실 얘는 그룹을 이루진 않죠. 그룹이 아니고, 얘들은 다시 읽어보니까, 아, 이 대칭 이동들을 모아놓은 거구나. 라고 좀 읽히고요. 라이트 코셋을 보면, H의 시그마인데, 여전히 시그마의 로 시그마의 로 제곱 시그마니까, 방금 봤던 게, 어, 얘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아요. 얘네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둘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얘 둘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같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그런 거고요. 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H, G, H, K라고 하면 K는 이제 시그마로 이루어진 저 서브그룹이라고 하고 그럼 2, 시그마밖에 없겠죠. 딱 봐도 Z2랑 아이소모픽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로 K를 좀 살피면 얘는 로 콤마 어, 로 시그마가 되고요. K 로를 살피면 이거는 로 콤마 시그마 로가 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음, 대칭 이동하고 120도 회전한 거랑 회전하고 대칭 이동한 건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H랑 K 둘 다 우리가 생각하는 S3의 서브그룹인데 사실은 이 G 그러니까 모든 G에 대해서 GH랑 HG는 같은 거죠. 우리가 시그마에 대해서만 확인하긴 했는데 시그마 H랑 H 시그마랑 같으면 그 외에 무슨 원소를 갖다 놔도 사실은 같겠죠. 예. 그러고 K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을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로에 대해서 로 K는 K 로랑 다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은 차이는 있어요. 개념적으로 정의 면에서. 근데 이제 김지호 선생님의 직관도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은 있다. 사실은 이렇게 볼 때 좀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쿼션트 그룹 정의할 때 G를 G의 원소라고 하고 GH들을 모아놓은 걸 쿼션트 그룹의 원소라 했는데 지금 라이트 코셋을 모아두면 어떻게 되냐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각각의 코셋들은 좀 다르더라도 이 코셋들을 모아놓은 두 개의 어떤 집합이나 그룹이나 그런 거 사이에 어떤 충분한 좀 좋은 관계가 있으면 레프트 코셋이나 라이트 코셋이다 그게 그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다른데 거의 비슷한 거는 이제 여기에 어떤 좋은 관계가 있냐는 또 다른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이 뭐냐 이 시메트릭 그룹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저게 삼각형을 많이 그리던데 그러니까 저는 저게 뭔가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닥게 와닿진 않은데라는 그러니까 저게 뭐 하는 짓거리지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 때 조금 마음이 편했었냐면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은 어쨌든 섞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S3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소 3개에서 3개로 가는 네, 바이젝션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런 바이젝션들을 모아줌으로써 시메트릭 그룹을 생각을 하니까 저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 그림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자기 자신으로 가는 어떤 바이젝션의 개수는 3팩토리얼에서 6개 나오잖아요. 저는 음, 그렇게 이해하니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삼각형 나오고 막 이렇게 뒤집고 어쩌고 하면 아니 뭔가 알게 모르게 저는 그냥 화가 났어요. 저는 그냥 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지?
그냥 개인적인 시메트릭 그룹에 대한 어떤 그런, 그래서 저는 어떤 퍼뮤테이션이라는 바이젝션 펑션들을 모아줬으니까 당연히 바이젝션들을 모아줬으니까 당연히 그룹은 이룰 거고요. 아니면 인버스 있고 뭐 아이덴티티도 있을 테니까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삼각형은 아무 생각해봐도 뭔가 이게 뭔 짓이지라는 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아서. 근데 그나마 제네레이터를 찾는 면에서는 이제 왜냐면 요렇게 표현하면 원소들을 이제 표현하는 게 아주 짜증나잖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얘들 중에 제네레이터가 뭔지를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떻게 쓰는지 기억도 안 나네. 네, 이건가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기하적으로 하나는 로테이션의 의미고 하나는 저 이거의 의미다. 이거 뭐예요? 대칭. 시메트 네, 대칭 이동의 의미다. 라는 게 보이니까 이 원소가 그런 의미니까 어 얘들로 서브 그룹도 사이클릭 서브 그룹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면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일단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호 선생님 되셨나요? 아,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살짝 네,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내 것도 좀 다시 한번 보고 하겠고요. 일단은 저는 방금 들어주신 거에서 H가 로우를 갖고 있는 애였나요? 그 처음부터 이게 레프트 코셋하고 라이트 코셋하고 달랐으면 다르네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잡았는데 그 H가 같았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같으니까 아 이게 교환 때문에 이런 게 아니네라는 게 확실히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게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그래서 딱 질문하신 딱 그 결에서 둘이 H를 잡았을 때 딱 달라서 끝냈으면 다른 애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H 잡았는데 오 왜 같아? 왜 같지? 하다가 K를 잡고 다르니까 아 뭐 신기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진행을 좀 해보는데요. 얘는 이제 사실 얘는 끼인 거고. 그래서 요렇게 그 뭐죠? G 쿼션트 H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어디 갔지? 아까 맨 처음에 요 이야기 있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본 부분들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퀴벌런스 클래스들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걔는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나누는 거니까 파티션으로 분할 가능하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쿼션트라는 게 사실은 뜻이 나누기잖아요, 나누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유현 선생님 말씀해주신 무시한다 이런 개념도 개념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무시한다라는 그런 그 내용도 이해가 좀 됐는데 저는 이제 나누기니까 집합을 이렇게 쪼갠다. 근데 이제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동등한 어떤 위치에 있는 이런 애들로 쪼갠다. 그냥 약간 막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토러스가 이제 R 스퀘어 코션트 Z 스퀘어이니까 근데 이제 얘가 사실은 이제 코션트 했으니까 또 그 부분군일 거잖아요. R2에 R 스퀘어네. R2죠, R2. 근데 이제 R2에서 미적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R2에서 미적분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토러스에서도 미적분 비슷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걸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제 토러스는 이제 곡면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그리나요? 네, 이렇게 그리는데 토러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곡면이고 사실 곡면이니까 벡터 스페이스도 아닐 거고 평면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그 R1이나 R2 같은 경우는 유클리드 공간인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미적분 하는 걸 배웠는데 근데 얘를 토러스로 가져가면 뭔가 미적분이
잘 되려나? 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네, 해봤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계산을 할 시간이,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계산할 시간도 아직은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계산이나 이런 것까지는 잘 제대로 해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분 정도만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서, 미분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분이라는 게 곡선을 요 점에서 미분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근사해서 아, 이 점 근처에서는 직선으로 볼 수 있네.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곡면 같은 것도 평면으로 근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3차원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접평면 해가지고 요거 이 벡터 해가지고 접평면 만드는 거 미적분학에서 다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평면을 만든 거니까 얘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도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선형대수 같은 것도 가져다 쓸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막연하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 같은 경우는 미분은 사실 그 약간 빼기랑 나누기잖아요. 빼기랑 나누기. 근데 이제 적분은 더하기랑 곱하기니까 미분보다 좀 잘 되지 않을까? 약간 그냥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정도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토러스도 좀 상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R1 쿼션트 G를 생각을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R2 쿼션트 G2를 보고 공면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냥 동치류들로 잘랐네 정도지, 거기서 뭔가 공면을 상상하는 것조차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토러스가 토러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공면이라고는 생각하는데 R2G2로 정의된 토러스를 보고 공면을 생각하기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쿼션트 포셋으로 그러면 조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음, R, R2 쿼션트, R1으로 해볼까요? 일단, R1, Z1. 그러면 얘가 아까 G에 해당하는 애고, 얘는 이제 H에 해당하는 애고, G 쿼션트 H를 뭘로 했었지? GH.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G. 혹시 저만 가려져서 안 보이나요? 가려졌나요? 좀, 어디가 네네. 가려졌죠? 거기요. 아, 네, 보입니다. 이게, 이게 왜 가려졌냐면, 네, 그, 뭔가 뜨면,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가려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R 퍼센트 Z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R, Z, 이렇게 할 수 있고, R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R 퍼센트 Z. 이거를 이제, 그 네, 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연산을 곱하기처럼 쓰는데 네네네. 지금은 연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R하고 Z에서는? R하고 Z에서 연산이요. 네. 연산이, 얘도 더하기 아닌가요? 네, 보통 더하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R 더하기 Z라고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R 더하기, 옮겨야겠다. R 더하기 Z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에다가 Z를 더한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서 0 있고 1 있고 2 있고 여기 R 있으면 얘가 R 더하기 1이고 얘가 R 더하기 2고 땡땡땡 가서 어딘가에 R 더하기 N 그러니까 R 더하기 Z N이라고 할게요 그냥 N은 이제 Z의 원소 이렇게 돼서 아까 이제 무시한다는 그
비슷한 그런 이제 커멘트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거 이제 싹 무시하고 얘 대신에 얘로 보고 그래가지고 그 1도 0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0, 1, 2 이런 애들은 다 똑같이 봐서 그래서 0이랑 1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붙이는 그래서 원이 나오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거 왜 이래 R2, Z2는 똑같이 격자에서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고 얘랑 이런 애들이 다 똑같을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도 똑같고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도 똑같을 거고 왜냐면 이렇게 1씩 더한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확대를 해보면 뭐 이런 네모가 생길 텐데 이제 0, 1, 1,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같을 거니까 그리고 얘랑 얘랑 같을 거니까 세모라고 해야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 같을 거니까 그래서 같으니까 말아서 원통 여기를 재활용을 해볼게요. 원통을 만들고 그리고 얘랑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같으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같다는 거고 여기가 같으면 얘랑 얘가 같다는 거니까 이렇게 붙이고 얘가 또 이렇게 붙어서 토러스가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걔를 붙인 애들을 다시 펼치면 얘가 될 거니까 얘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고 그다음 미분적분이 되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붙인 걸 뭐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던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면이 이거고 뭐 이렇게 단면이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중심이 지나가는 저기 요 점선은 중심이 지나가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얘가 아무튼 뭐 어딘가에 뭐 여기 있는 점이 있을 거고 그럼 이 점이 여기서는 어딘가에 있는 점일 거고 이게 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함수가 있으면 미분적분이 될 거고 뭐 되는 함수라고 치고요. 그러면 얘도 미분적분이 근데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얘는 공면이니까.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그 제 아이패드가 잠시만요. 잠깐 공유를 끄겠습니다. 제 아이패드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6년 정도 된 아이라.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네네네. 잘 모르겠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러스를 미분 적분을 하는 건 실제로 그냥 벡터 공간에서 엠베딩된 애를 생각을 하거나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미분 구조가 잘 정의되어 있고 뭐 연속성이 잘 있고 이런 데서 미적분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을 R2 쿼션트 G2는 아벨리안 그룹의 어떤 그런 그룹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게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근데 R2 쿼션트 G2를 보고 미적분을 생각하는 거는 좀 뭔가 와닿지 않다는 느낌일까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미적분을 하고 그게 의미가 있을까를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보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막연하게 생각이 들었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한번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얘가 좀 많이 어려운 말을 막 뱉어내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그, 그 정도 그, 상태입니다, 일단. 그, 그, 잠깐 그 함수 F
x 플러스 1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fx 플러스 1, fx x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요? 1은 fx예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면 주기가 1마다 네.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걔도 사실은 R1 쿼션트 G1처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 주기마다 그냥 갖다 치는 거잖아요. 다 같으니까. 어, 어, 그러면 이제 뭔가 프리의 값수나 이쪽에 주기 함수에 뭔가 이걸 꺼내는 거를 조금 그쪽으로는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뭔가 좋은 생각 같습니다. 난 왜 이 생각을 못 해봤지? 아, 주기함수가 있었구나. 그것도,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 네, 주기함수 생각하신 게 되게 신기한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쿼션트 그룹인데 그 어쨌든 쿼션트잖아요. 네, 그 R로부터 R 쿼션트 Z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R에서 정의된 함수를 내가 R 쿼션트 Z에서 정의된 함수로 좀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어떤 F가 뭐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합시다. 네, 네. F가 R에서 R로 가는데, 어, 그 F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네, 이제 R 쿼션트 G에서, 그냥 R로 간다고 하죠. R 쿼션트 G에서 R로 가는 네, 함수인데, F랑 G가 되게 자연스럽게 거의 똑같게 이거를 정의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F라는 건 뭐 X를 FX로 보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G라는 건 실수 X라기보다는 이제 X의 코셋이잖아요. 네, 코셋이거나 뭐, 그래서 X 바를 보내는 거죠, 얘는. 네, X 바를 뭐 G의 X 바로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 원소를 X 바 저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G가 well defined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well defined 되느냐를 확인을 하려면 음, 이제 X바랑 Y바랑 같을 때 G의 X바랑 G의 Y바가 같아야 한다.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러면 X바랑 Y바랑 같다는 건 X 빼기 Y가 G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네네네, 네. G, 어, G, 이- 여기서 이제 GX 바를 F랑 거의 똑같게 보고 싶어서 네, 대충 이제 FX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를요? 네, GX 바를 네, 그 GX 바 말고 그냥 FX로 혹시 정의할 수 없을까? 해보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X 빼기 Y가 G에 들어갔을 때 FX랑 FY랑 같아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네, 이게 주기성이죠. 음, X 빼기 아, Y가 G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뭐 예를 네네네, 들어 X는 Y 더하기 N과 같이 쓰일 텐데 네네, 그러면은 FY는 FY 더하기 N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N에 네네네. 대해서. 맞아, 맞아. Y 더하기 K. K가 아니라 그냥 N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N이라고요? 네, 네. NZ가 아니라 Z니까. 네네네. 네,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음, 그러면 모든 n에 주기는, 대해서 이게 된다는 건 사실 1일 때만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를 내가 R 쿼션트 G에서 정의된 함수로 보려면 그 함수는 주기가 1인 주기 함수여야 되는 거죠. 음,
게다가 더 좋은 게 반대도 되겠죠. G가 R 쿼션트 G에서 뭐 R로 가는 함수라고 한다면 네. 그 G를 뭐 0,1에서 G랑 똑같이 정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만들면 그러면 주기함수 F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음, 결국엔 R 쿼션트 G에서 정의된 함수들이라는 건 R에서 정의된 주기함수랑 같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좀 지금 막 드는 생각이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적분을 했을 때 그 원래 함수의 양 끝 구간의 차이인데, 근데 그게 이제 한 바퀴 도는 루프면 이게 그 양 끝 값이 같으니까 빵이 돼야 되는데 그 빵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게 이제 와인딩 넘버로 이어지는 건데 그 결이 지금 이 아론 코전트 직원인 상황으로 또 뭔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주기함수라고 생각을 하니 뭔가 다시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곡선을 저희는 패곡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로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돌아오는데 0이 그러니까 그 적분을 해서 0이 안 되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네. 그걸 이제 막 뭐 그렇죠. 나중에 가면 뭐 폴이 있어서 뭐 싱귤러리티가 있다 막 하는데 근데 아론 쿼드런트 지원을 보면은 그런 뭔가 느낌이 좀 드니까 약간 음, 그래야 할 것 같다. 약간 좀 그런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본 게 없어서 되게 나이브한 그냥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 적었던 건 다 날라가서, 네. 아깝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다 있습니다. 네, 영상이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시로, 홍등원만 그래서 얘를 이거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2라고 했어요. 그리고 항등원만 준 애를 이제 트리비얼 서브그룹이라고 하는데, 걔로 이제 쿼션트를 한 거죠. 걔로 쿼션트를 했으면 G2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E가 얘밖에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얘를 모아놓은 거고, 그랬을 때 걔는 일반 그냥 원래 있던 G랑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 아이소모피즘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그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호모모픽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G1, G2에다가 이제 연산은 스타라고 했어요. 연산 스타가 있어서 그 호모모피즘을 이제 파이라고 했을 때 그 파이에다가 이렇게 안에서 연산을 한 것이, 그러면 얘를 연산을 하면 얘가 2니까 항등원이니까 요렇게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G1, G2만 결국 남으니까 이제 G1, G2만 나오겠고, 그리고 따로따로 한 것도 사실은 얘가 G1이 나오고 얘도 G2가 나올 거니까, 그래 함수 호모모픽은 맞다라고 확인을 했고, 두 번째로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G1, G2에 대해서 모든 G1, G2에 대해서 그 파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으면 G1이 나오죠. 그리고 파이에다가 이렇게 G2, 1을 넣어도 이제 G2가 나오죠. 그래서 그 G1이랑 G2E가 넣은 게 같으면 그럼 결국에는 같은 애니까 그래서 1대1은 됐고요. 온투는 모든 G에 대해서 지금 정의 자체가 그 G1을 넣으면 G가 나오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떤 G1을 넣어도 이제 G가 다 대응이 되니까 온투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인데 2번은 증명을 아직 못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지션하고 라그랑지 정리가 밑에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H가 이제 서브그룹이고 G1, G2가 G의 그 원소이면 그러면 GH와 G2H, G1H와 G2H가 같을 때 얘가 이제 G1 인버스 G2가 그 H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 G2 인버스 G1이 H의 그 원소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인데 어 얘는 사실 영상에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음 증명하는 것 자체는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네, 네, 여기서 하나만 좀 제가 되게 많이 착각을 했던 건데 네, 이게 코셋은 일반적으로 그룹이 아니잖아요. 네, 한강원이 없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저 G1H, 뭐 G2H를 같다고 놓고 저기서 이제 G2 인버스를 취해서 저쪽으로 넘겨주잖아요, 옆으로.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G1하고 G2가 그룹 G에 있는 원소로서 이제 그 연산을 쓰는 건데 자꾸 이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뭔가 코셋이 그룹인가? 약간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서 네, 좀 음. 그런 거를 좀 그런 생각을 했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여기는 증명 자체가 이제 영상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증명 사실 필요하면 보면 된다라는 게 약간, 네, 그런 생각으로 혹시 얘는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근데 그게 네. 왜냐면 김남호 선생님 발표를 듣고 싶거든요. 근데 시간이 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너무 근데 얘기를 많이 그게 해가지고, 네,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대상을 보고 뭔가 예제가 있고 그 예제를 통해서 뭔가 감상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증명을 하는 뇌의 부분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명을 하려면 뭔가 뭐 아이소모피즘을 보여야 되면 원투원, 원투 뭐 그리고 함수가 잘 정의되는지 원투원인지 원투인지 이걸 체크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감상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요새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증명할 때 증명 그 뭐 되든 잘 되든 잘 안 되든 증명하는 거랑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감상할 때랑 조금 뇌를 다르게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 일반적인 감상이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는 진짜 걸으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증명할 때는 약간 머리 싸매 가는 것 같은 약간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증명은 잠깐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포지션도 H가 서브그룹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 GH의 카디널리티랑 H의 카디널리티랑 같다는 건데 얘도 이제 증명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라그랑지 띠어럼 너무 많은데? 네, 라그랑지 띠어럼이 있어서 G가 파이나이트 그룹이고 저번 시간에 이제 유현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H가 서브그룹일 때 H 카디널리티가 G의 카디널리티를 나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얘가 약수인 거죠. G 요 카디널리티 약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요런 이제 라그랑지 정리가 있고요. 그리고 코롤라리 1으로 P가 프라임 넘버일 때는 Z 코션트 PZ가 이제 그 프로퍼 서브 그룹이 없다. 왜냐면 이 항등원에 해당하는 그 서브 그룹 빼고는 이제 프로퍼 서브 그룹이 없다라는 게 이제 코롤라리 1이 나오고 그래서 증명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 라그랑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얘가 약수가 돼야 되는데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G거나 아니면 뭐 E밖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롤리로 G가 그룹 뭐냐 뭐죠 그 카디널리티가 프라임인 그런 그룹이면 이제 사이클릭이다라는 것은 얘는 증명을 아직 얘도 못 해봤는데 이러한 증명 그 정리 두 개가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뭐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 혹시 소수의 정의 기술하실 줄 아신가요? 호수의 정의요? 네. 호수의 정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것. 그건 이제 중분. 슬 좀 포멀하게 좀 적어주실 수 있으신지. 오멀하게요. 그러면 라그랑지가 바로 보일 거거든요. 오멀하게 소수의 정의? 소수의 정의? 나눈다라는 디바이즈를 통해서. 네, 네. 소수의 정의? 나눈다. 음, 너무 노는데 이걸, B가 P의 약수이면 B가 1이거나 P다. 이게 아,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P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네네네. 여기서 D는 0보다 커야 되고 D가 P를 나눌 때 D는 1 아니면 P. 있는 저걸 일보다, 만족하는 2보다 큰, 아니, 그러니까 1보다 큰 자연수를 저희가 소수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 네네. 그 라그랑지 띠어럼이 여기서 이용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더 자체는 P잖아요. 네네네. 근데 P를 나눌 수 있는 게 1 아니면 P 정도잖아요. 네, 그럼 원소 개수가 하나인 경우는 위에서는 못 쓰니겠죠. 왜냐하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거 네. 빼고 그 다음에 P가 P로 나오니까 제 뭐지 그 사이클 그룹의 저 G의 오더가 P가 되니까 G 자체가 저 사이클 그룹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음, 그래서 소수 정의 저렇게 보면 그냥 라그랑지 띠어럼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음,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개만 정정을 좀 드리면, 네. 어, 절대값 H, 바, 절대값 G는 이제 절대값 H 디바이드 절대값 G입니다. 여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H 디바이드 G. 아, 그렇지. H가 G를 나눠야 되니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 디스조인트 유니언 아래에 있는 것도 뭐 굳이 말을 아, 안 해도 그렇겠죠. 네네. 네네. 아까 그러니까 했던 것처럼. 차라리 디스조인트 유니언을 저렇게 한 번에 안 쓰고 네. 그 화살표 오른쪽과 같다 G가 네. 라고 하는 편이 마음이 좀 더 낫죠. 요렇게요. 네, 얘를 빼고, 네, 그 화살표도 빼고 화살표도 빼고. 그냥 G는 오른쪽이다. 이렇게 아, 네, 쓰는 게 알겠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네, 아래 콜로리 2 증명해서 네. 되게 단순한 건데 저 테이크 G 하고 저거 백이죠. 차집합이죠. 그러니까 슬래시가 이거요? 네네. 그러니까 G의 원소를 고르는데 이제 그 항동원이 아닌 원소를 고르자인 거죠. 아, 그렇죠. 네, 쿼션트가 아니라.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역 슬래시를 내야죠, 거기서. 아, 그렇죠. 슬래시가 네네. 있죠.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정정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소수의 조금, 정의에서 그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최소 2니까 저기 신스 그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고요. 어디가요? 네, 거기 증명해서. 아, 네네. 여기요? 네, 2보다 크거나 같은 이유는 소수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아니죠. 소수의 정의 때문이 아니고, 그, E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G가 항동원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현재는 그 오더가 프라임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보다 그러니까 G의 오더 자체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저기 2보다 어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으신 거 아닌가요? 그, G가 지금 항동원이 아니니까, G가 만드는 사이클릭 그룹은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G가 만드는 사이클릭 그룹은 원소가 2개 이상 있는 거죠. 아,
저는 그 G의 존재성 자체를 현재 생각하고 있었네. G는 처음에 그냥 잡은 거니까 뭐 존재성을 생각할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항등원이 아닌 G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네. 그러면 그렇네요. 콜로리 2가 잘못됐네. 처음에 G는 트리비얼 그룹이 아닌 그룹이다. 이렇게 아, 시작해야겠네요. 근데 얘는 아, 1의 증명이에요. 아, 아, 오, 뭐야. 얘는 아, 1의 증명이에요. 아, 그 얘는 이익증명 같은데요. 이 증명인가요? 네. 아, 그리고 아, 틀린 거 그러네. 2의 아니네요. 증명입니다. 네. 네. 트리비얼 하다고 얘기 안 해도 어쨌든 G에 지금 오더가 P니까 G는 트리비얼 그룹이 아닐 거고 그러면은 항동원이 아닌 원소 G가 존재하겠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네. 그, 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말 맞추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얘기하는데, 감상, 일단 그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싶고, 그, 특히 유 선생님, 감상이 없어요. 논리 지적 그만하시고, 본인 감상. 좀 가르치려고 들어왔어요? 배우려고 들어왔어요? 어, 그렇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우고 있는데, 왜 계속 본인 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배우는 게 없이. 일단 네. 그렇고, 그, 아니, 본인 선생으로 가르칠 거면 본인부터 배우는 태도부터 배워야 돼요. 본인 하나도 안 배우고 있으면서 왜 남들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 본인부터 배우는 태도부터 배워야지. 남들이 본을 보고 배우지. 그리고 아까 그 코멘트에서 너무 좋았던 코멘트 두 분 다, 유현 선생님이랑 주영 선생님. 이거 다이에드럴 그룹 보는데, 이거 삼각형이랑 이거 리플렉션 이거 뭐냐?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 너무너무 그 두 분한테 칭찬하는 코멘트예요.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특히 유현 선생님이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더 안 가시거든요. 이거 모지에서 그냥 멈춰요. 아예 안 가요, 앞으로. 거기서 더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뭔지 아니까, 이거 프리그룹 릴레이션 나 이거 안다, 본 적이 있다. 그러고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니까? 거기서 그게 뭐냐에서 감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그 기준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는 제가 옳다, 이 말 하려는 게 아니라, 대수학의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토로스가 들어올 뿐이에요. 토로스가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기준이 되지만, 이 대수학은 근해 공식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사이클릭 케이스를 보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x의 p승 equal 1을 보는 것이고, 어떤 뭐예요? S3, 아까 S3는 제가 그냥 포멀하게 그냥 레코드니까 남겨놓을게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대수학의 아름다움에 다 가르쳐 놨던 거기 때문에 토러스를, 꼬챙이를 꿰서 180도를 돌려서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걸로 릴레이션을 주면, 그러면 그게 릴레이션이, 이퀄런스 릴레이션을 토대로 해서 퍼센트를 시켜주면, 그러면 그게 S2가 되고, 그래서 이제 토러스에서 가운데에서 꼬챙이 꿰서 내점만 움직이지 않고 그걸 빼주면 S2로 가는 퍼센트 맵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토러스에서 S2로 가는 거에서는 갈로아 그룹으로서 G2를 보고 있는 것이고, 리플렉션, 그리고 토러스에서 S2로 보낸 다음에 S2에서 S2 자기 자신으로 가는 120도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그게 120도 로테이션. 그래서 토러스에서 S2로 보내고 S2에서 S2로 보낼 때 그걸 합성을 하게 되면, 다시 토러스에서 S2로 보내면 그게 리플렉션과 120도 회전이 돌아가는 그 이펙트가 비자명하게 섞이기 때문에 G2, G3를 합쳐가지고 G6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음, 그게 다이에드랄 그룹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그게 가장 가장 쉬운 경우에 노나벨리안 그룹으로서 근해 공식이 비자명일 수 있는 경우로서, 그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거고, 그거가 지금 얘 보는 관점은 함수 공간 토러스랑 S2에서 저기서 필드가, 갈라 그룹의 정의의 필드가 펑션들의 모임이라는 걸 알고, 펑션들의 시미트리를 만족한 모아서 만든 게 갈라 그룹이고, 갈라 그룹으로서
지금 얘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걸로 가야지. 우리들이 다 배웠는데. 자, 코멘트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약간 야매로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김남호 쌤의 발표를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이게 아닌데. 맞습니다. 문서, 고급. 음, 여기 있다.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이거는 그냥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코셋을 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G를 꺼내서 뭐 합성, 뭐 왼쪽에다 갖다 붙이니 뭐 하는 게 또 와닿지가 너무 않아서요. 그래서 좀 와닿는 거, 마음에 편한 단위근을 보는 게 전 역시 행복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서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코셋을 보자마자 저는 단위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시 6개짜리 근 6차를 봤고요. 그래서 6차에서 어떤 부분군, 음, 되죠. 네, 그래서 하나 임의로 한번 꺼내봤고요. 그러면 얘네 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나오니까 이 복소 평면에서 복소수 곱셈이 주어진 걸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얘는 180도 회전,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너무 편하죠. 그럼 여기서 레프트 코셋을 하나를 생각을 하면 임의의 원소 오메가 5 그러니까 요 놈을 거의 꺼낸 거죠. 요 놈을 꺼내서 여기에 레프트 왼쪽에서 연산을 붙여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는 저희가 너무 자명하게 복수수 곱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 세제곱에 해당하는 요 녀석을 하나 둘셋넷 5번 이렇게 돌린 거 요 놈이 될 거예요. 그쵸? 요 놈이 되겠죠? 저 요 뮤트 놈이 될 쓰신 거네요. 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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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짜리 꺼냈어요. 이게. 네, 그, 180도 회전으로 해서, 요 놈이 원래 꺼낸 놈들이고요. 상등원하고 3번 연산한 거. 복수 평면에서요. 네, 네, 네네네.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뭐 그런 거겠죠? 네. 요 녀석을 꺼내서 얘를 갖다가 왼쪽에다 붙여서 연산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요 놈 두 놈이 지금 그, 뭐라 그래요. 원래 가지고 있던 부분군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사이즈 그 오더가 2개짜리 오더가 2짜리인 이 부분군에다가 오메가 5승을 갖다가 붙여주면은 요 놈 두 놈이 생겨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이걸 그냥 옆으로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얘를 그러면 또 180도 회전시키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군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얘네들은 한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셋은 일반적으로 부분군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 정도를 조금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레프트 코셋하고 라이트 코셋이 왜 다른지, 왜 따로 정의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제에서는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짜증나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그룹이 아벨리안 그룹이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한군, 파이나이트 그룹이면 저는 전부 다 사이클릭 그룹이고 아벨리안 그룹일 것이다라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어디서 본 적도 없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제들이 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라인 바이 라인을 따라가진 않고 이제 그 유한 순환군, 그러니까 파이나이 사이클릭 그룹이 아벨리안 그룹인지를 확인을 할 때 이제 처음에 지용현 선생님께서 케일리 테이블을 그려주셔서 유한군의 연산작용을 하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제가 아벨리안 그룹으로서는 정보를 다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를 보이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붙겠죠? 이런 애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소 3개만 있어도 27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는 게 그러면은 원소가 n개짜리면 n의 n승? 막 그러면은 그걸 체크할 수는 없으니 테이블을 그려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는 온전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그 모듈러 연산이 주어진 이
파이나이트 사이클릭 그룹의 예제와 그리고 복소수 곱셈의 회전 변환이라는 예제를 갖고 있으니 얘네는 파이나이트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게 너무 자명하고 그리고 얘네 간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 너무나도 자명해 보여요. 그래서 요 두 예제가 파이나이트 사이클릭 그룹으로서는 되게 좋은 예제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아, 파이나이트 그룹이라고 다 사이클릭 그룹도 아니고 아벨리안 그룹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예제로 돌아갔죠. 예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3인애를 한번 꺼내봤고요. 그러면은 위에서랑 똑같이 3라고 하면은 원래는 그 항등원하고 두 번 연산한 거 그리고 네 번 연산한 거 요 녀석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120도 회전, 120도 회전으로 꺼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 해줬어요. 그 5를 꺼내서 똑같이 아까랑 연산을 해줬더니 요런 애들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유현 선생님이 계속 지적해 주셨던 그 유니온을 취한다는 거를 해봤을 때 정확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거든요. 연산을 하는 것마다 얘는 항등원을 그 옆에다가 붙여준 경우. 예. I번째. 그러니까 항등원 붙여주네. 얘는 한 번 연산한 거 붙여주네. 이렇게 한 코셋들이겠죠. 그러면은 어 어떻게 뜨더라? 얘가 얘네 둘끼리 여건인가요? 그쵸? 여건 오메가 2에 오메가 5를 하면 아닌데요? 어, 아랑 해야죠. 그쵸. 그러네요. 이 부분은 좀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모종의 관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찰들로부터 그 프로퍼티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도 언급되는 애들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써 이제 단위원 위에서 연산을 주고 걔네들끼리 유니온한 것들끼리 보니까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이제야. 이게 저래서 저렇게 된다는 거구나. 저렇게 정의를 하고 저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를 조금 살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살펴봤고요. 요거는 아까 그 레프트 코셋, 라이트 코셋을 생각을 할 때 조금 추가적으로 적어본 거고요. 그래서 그 코션트 그룹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 원래는 오도가 6짜리인 유한순환군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지금 그 얘네들끼리 같은 애들, 얘네들끼리 같은 애들, 얘네들끼리 같은 애들 그래서 파티션을 나누는 게 그림으로는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나누는 거구나 정도로 좀 생각을 했고 여기는 그냥 좀 따라갔던 것 같아요. 영상을 따라갔고 그래서 그 아까 관찰 그대로 이어가서 코셋은 행동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룹임이 보장되지 않고 그런 결에서 아까 그 코멘트 조금 드렸던 거 그 코셋이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연산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를 여기서 조금 생각을 했었고요. 음, 네, 그래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처음에는 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코션트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같은 애들, 얘네들을 같은 애들, 얘네들을 같은 애들로 뭔가 분해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코셋 디컴포지션이라고도 좀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했을 때는 그냥 코셋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에서 머물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름 붙이는 거 좀 재미를 들렸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올 때. 좀, 오늘은 무슨 이름 짓지? 약간 이런. 그래서 요거는 저렇게 바라보고 나서 오늘 좀 봤었는데,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그 관찰로부터 이미의 파이나이트 그룹이 사이클릭 그룹인가? 이미의 파이나이트 그룹이 아벨리안 그룹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미의 파이나이트 그룹이 사이클릭 그룹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니 GPT가 그 딱 예제를 이 클라인 4 그룹이라는 애를 던져주더라고요. 크게 다를 거는 없고요. 그냥 원소 4개짜리인 유한 군인데 군 관계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냥 A랑 연산을 취하면 상등원이 되고 B랑 B랑 연산을 취하면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연산을 주고요. 자기 자신끼리 연산을 하는 건 다 항등원이 되도록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연산을 주고요. 얘네들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연산을 잘 주면은 그게 군이 된다라는 거, 그 군이 되는 예제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오더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자기 자신하고 연산을 하면 다 항등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제네레이터가 안 되겠죠? 그, 네 개짜리, 그 차수 오더가 네 개짜리인 그 애를 형성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 원소들의 오더를 재니까 다 2가 나오죠, 당연히. 그렇게 저희는 줬으니까요, 연산을. 그러니까, 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더가 4짜리인 제네레이터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이 그룹에는. 그러니까 제네레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사이클릭 그룹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이클릭 그룹이 아닌 어, 유한군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질문은 좀 그냥 되게 나이브하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계속 보던 요 녀석하고 뭐가 다를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요 녀석은 저희가 오더가 4짜리인 제네레이터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네레이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분군을 잡아낼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라그랑지 역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미의 그 차수가 n자리인 그룹 G의 약수 D가 있어서 그 D에 해당하는 어, 차수가 D에 해당하는 서브그룹 H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 녀석, 사이클릭 그룹, 그러니까 원소가 4개짜리인 사이클릭 그룹에서는 이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를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수가 2개짜리인 게 3개가 있어 버리니까 라그랑지 역정리가 성립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라그랑지 역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보니까 사이클릭 그룹에 대해서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거 신경 써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당연히 당연히 파이나이트 그룹이면 사이클릭 그룹이고 사이클릭 그룹이면 파이나이트 그룹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눈 뜨고 본 적이 없었어서 네, 그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파이나이트이면 왜 사이클릭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파이나이트는 그냥 말 그대로 유한계인 거고 사이클릭은 이제 원소 하나 갖고 다 만든 녀석들인 거잖아요. 그쵸, 혹시 그쵸. 근데 어떤 관계에서 그런 질문들이 나오셨는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왜 파이나이트면 사이클릭으로 생각을 했는지요? 네네. 그건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룹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갖고 있던 그룹에 대한 생각은 그냥 뭐 회전군 아니면 뭐 순수들 약간 그런 되게 무한한 약간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배수 구조가 주어진 수체계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서 유한한 분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되게 낯설었어요. 근데 그러면 유한한 분을 생각할 수 있는 예제로서 준 게 요 쿼션트로 만들어진 저 그룹하고 그리고 N차 단위근밖에 없었거든요. 제 손에 들린 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유한군이면 제네레이터에 의해서 제네레이트 될 것이다.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약간 비슷한 착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은 질문을 GPT한테 해가지고 똑같은 답을 받았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보면은 연산 수학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연산을 한다는 게 좀 그 대상이 좀 그 아무리 집합으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에 국한이 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수에 국한이 되다 보면은 그 계속해서 예시가 나오던 게 정수였고, 근데 그 정수는 그, 그 유한하면은 전부 다 사이클릭 그룹이로 된다라고 그 추상대 수학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유한군이면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거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좀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 되게 공감을 하고, 일단은 유한한 군이 있다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예제들로 다 주어지는 거는 사이클릭이거나 아벨리안 그룹인 게 당연한 것처럼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음. 감사하다고 느껴진 거는 아까
non 아벨리안 그룹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사이클릭 그룹까지는 아니지만 아벨리안 그룹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하면서 아벨리안 그룹이 아닌 애들을 찾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좀 신기하고 감사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유한군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왜냐면 우리가 알던 그 분들이 뭐 정수라든지 아니면 네네네. 뭐 그런 거였기 때문이다라고 네네네네네.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러면 뭐 유한군이면 예를 들면 원소 하나짜리 네. 뭐 그냥 항통알 하나 있는 거 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또 생각하면 또 안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냥 원소 아니, 하나짜리인 건 군, 그쵸, 그쵸. 그냥 두 개짜리인 군. 있죠, 있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 뭔가 네네. 보니까, 네네네네. 그러고 그래서, 약간 사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대 이전에 그냥 그룹이라는 구조를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스테이트먼트를 다 볼 때마다 거기에 달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사이클릭 그룹에 한정되고 어떤 거는 뭐 그냥 파이나이트 그룹이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더만 있으면, 오더가 유한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섞이니까, 뒤섞이니까 내가 좀 뭐 어떤 내용을 본 건지에 대해서 안 잡히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좀 주된 내용은 저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 거는 그러면 이제 플라이 포 그룹 같은 뭔가 파이나이트 하면서 그 사이클릭 그룹이 아닌 애들 있으면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으면 제네레이터들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테니까 되게 싫겠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코스 디컴포지션을 하면 뭔가 사이클릭 그룹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뭔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도 이걸 보면서 좀 와닿았고요. 그리고 라그랑지 정리가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이 딱 저는 개인적으로 감상으로 들었던 게 프로널리 2를 봤을 때 이제 G가 그룹인데 차수가 그 소수면 걔는 무조건 사이클릭 그룹이다라는 게 그 클라인 4 그룹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근데 차수가 소수만 돼버리면 얘는 무조건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전혀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라그랑지 정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뭐 소수가, 뭐 차수가 소수이면 사이클릭 그룹인지.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영애 선생님께서 이게 유한군이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보장은 전혀 어디에도 없는데, 그러면은 임의의 차수, 임의의 차수도 엄청 많죠? 그 차수마다 어떤 군을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 되게 진짜 무한 가지 선택지 중에서도 차수가 소수만 되어버리면 그럼 걔는 무조건 제네레이터가 있는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거니까 되게 강력한 선언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이번 주에는 신기했어서 이 내용 위주로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소수를, 그러니까 라그랑지 띠어럼을 생각해 보면 약간 소수를 나눌 수 있는 것은 1과 소수 그 자신밖에 없잖아요. 어찌 보면. 네네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아, 사이클릭이 될 수밖에 없구나. 또 생각을 네네.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파이나이트 그룹이 사이클릭 그룹임을 포착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사실 뭐 속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사이클릭 그룹으로 만들거나 혹은 사이클릭 그룹이 아닌 애들도 뭔가 사이클릭 그룹으로 분해를 하거나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을 저는 이번 주에 좀 처음 봤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발표는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 생각은 못 해봤는데 또, 약간 들으면서, 아, 나는 뇌를 빼고 공부를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 좀 했는데. 네, 뇌를 좀 넣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현수 선생님 그 방식이 되게 오늘 좀 보고 있는 게그
아, 이게 맞나? 이러면,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러고 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GPT한테 물어보거나 이러면 금방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해보면 이게 해봤을 때 느껴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랑은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오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약간 제가 가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은 조금 됐으니까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